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스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은 2026년 3월 7일로 예정된 경기죠. 샬럿 호네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대결을 데이터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정반대인 경기 템포부터 시작해서 공수 효율성,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누가 빠지는지 이 변수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저희 모델이 딱 내놓는 결론까지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템포의 충돌입니다. 이 경기의 흐름, 과연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그 열쇠는요, 두 팀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경기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이 두 팀은요, 이번 시즌 NBA에서 가장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마이애미 히트는 페이스가 103.8, 리그 1위죠.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농구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샬럿 호네츠는 97.3, 리그 25위예요. 아주 차분하게 천천히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팀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리그 평균에 맞춰서 돌려보면요, 일단 101.6 포지션 정도의 템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를 치르고 오늘 또 원정 경기를 뛰는 그야말로 지옥의 백투백 일정이라는 거죠. 체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샬럿은 당연히 자기들 페이스대로 경기를 느리게 끌고 갈 거고, 마이애미는 지쳐서 예전처럼 못 달리겠죠? 그럼 결국 최종 포제션은 보시는 것처럼 100.5에서 101.2 사이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총점이 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템포가 느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각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수를 내고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지죠? 두 번째, 공수 효율성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샬럿은 일단 자기들 홈에서는 공격 효율이 118.7, 리그 4위급으로 어마어마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마이애미 쪽이에요. 원정만 오면 공격 효율이 115.3에서 110.1까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샬럿 수비가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96점밖에 안 돼요. 시즌 전체랑 비교하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15%나 좋아진 건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일자적으로 기본 점수를 계산해보니까 샬럿이 116.4점, 마이애미가 110.6점이 나오네요. 근데 농구가 뭐 숫자 노름만은 아니잖아요. 결국 코트 위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양팀의 전술, 특히 외곽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수비를 보면 되게 재밌는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팀의 3점 슛 성공률은 31.6%로 막아서 리그 1위예요. 정말 잘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픈 3점 슛 찬스는 경기당 39.6개나 내줘서 이 부문은 리그 3위입니다. 그러니까 잘 맞긴 하는데 찬스는 엄청나게 내준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경기의 핵심적인 충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요, 라멜로 볼의 킥아웃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당 3점 슛을 무려 42.3개나 던지는 샬럿한테는 이거다 싶은 완벽한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루키콘, 뉴펠 이 선수가 아주 무섭습니다. 올 시즌 3점 슛 성공률이 무려 44.0%예요. 경이로운 수준이죠. 심지어 지난번에 마이애미 만났을 때 3점 슛 13개 던져서 5개나 넣고 혼자 30점을 폭격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트 위에서 뛰는 선수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아예 코트에 나올 수 없는 선수들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번째, 바로 결장자, 그리고 피로도라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마이애미의 부상자 명단에서 터집니다. 노먼 파월, 니콜라 유비치, 시모네 폰테키오, 그리고 테리 로지어까지 핵심 선수 4명이 그냥 통째로 빠져버려요. 특히 팀 내 득점 1위인 노먼 파월이 없다는 건 이건 뭐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선수가 혼자서 해결해주던 그 많은 공격 기회를 이젠 누군가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타일러 히로나 베맘 아데바요의 공격 점유율은 평소랑 비슷해요. 그런데 앤드류 위긴스, 이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평소 20.1%에서 갑자기 24.6%까지 치솟습니다. 말 그대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샬럿의 마일스 브리지스 같은 수비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위긴스한테 집중 마크 들어가서 억지 슛을 쏘게 만들 겁니다. 저희 모델은 이런 상황이 마이애미의 전체 득점에서 최소 2.5점을 깎아먹는 페널티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치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최종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승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공격 리바운드부터 보죠. 샬럿이 30.4%로 마이애미의 25.6%를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슛이 빗나가도 샬럿이 다시 공격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상황에 따른 가산점과 감점까지 더해봅니다. 마이애미는 그 지독한 피로도 때문에 마이너스 3점을 깎고요. 반대로 샬럿은 푹 쉬었고 또 최근 9경기 연속으로 핸디캡을 이겨냈다는 엄청난 기세를 인정받아서 플러스 2점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이 모든 변수들을 저희 수학 모델에 넣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딱 끝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샬럿 118점, 마이애미 105점, 점수 차이가 무려 13점이나 벌어지네요. 저희 모델이 예측한 점수랑 시장이 보는 기준점이랑 꽤 차이가 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샬럿 호네츠의 마이너스 7.5 핸디캡 승리입니다. 확신도는 10점 만점에 9점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모델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길 거라고 보는데 시장은 아직 샬럿의 상승세나 마이애미 악재들을 전부 다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총점 229.5점을 기준으로 언더입니다. 확신도는 8.5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점은 마이애미가 막 달릴 거라는 전제로 잡힌 건데 실제로는 마이애미가 지쳐서 샬럿의 느린 농구에 말려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분석은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좀 다른 이 데이터 모델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시겠습니까?